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주둔 미군 여성 장교들의 파견 연장 신청률이 전례 없는 82%를 기록하며 미 국방부를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역 후 한국 정착을 고려하는 인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례적인 한국 잔류 현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긴급 조사팀까지 파견했다고 합니다. 평생 미국을 조국으로 여긴 그들이 왜 갑자기 한국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출신 미 육군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27살에 제가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중국 음식과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 파견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도 들었죠.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항상 뭔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지원했고 군사경찰이라는 직책을 선택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 근무지는 늘 미국 내 기지였고 해외는커녕 비행기를 타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제게 갑자기 한국이라니. 지구 반대편으로 가라는 명령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출발 전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 김치, 케이팝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죠. 특히 제가 파견될 캠프 험프리스는 평택이라는 곳에 있다고 했는데 구글 맵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꽤 떨어져 있어 더 외진 곳일 거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16시간의 비행으로 완전히 지쳐있던 저는 공항의 깔끔함에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기지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넓은 들판과 단층 주택들에 익숙한 제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그리고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기지에 도착해 첫날 밤 가족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영상통화를 하려고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그 속도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텍사스 집에서는 영상통화만 해도 끊기고 버퍼링이 심했는데 여기선 마치 옆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명했죠. 둘째 날 같은 부대의 동료 여군들과 함께 기지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국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가격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5,000원이면 5,000달러인가? 순간 계산기를 두드렸죠. 약 4달러,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수였어요. 한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던 때였죠. 아침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근무지로 향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과도 간단한 인사를 나눌 정도로 적응했고요. 가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한국 분들이 환하게 웃어주셔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대에 중요한 공지가 내려왔어요. 한미연합훈련이 2주 후에 시작된다는 거였죠. 이것은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들어왔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사실 조금 긴장되더군요. 미국에서도 여러 훈련에 참여해봤지만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훈련 준비 기간 동안 저희는 한국군의 작전 방식과 통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사경찰로서 합동보안작전에 배정되었고 한국군 헌병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떤 전술을 사용할까?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들과 잘 협력할 수 있을까? 훈련 당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마치고 집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건 한국군 여군 장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사람이 있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스타일의 한 여성 장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최지윤 대위였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꼿꼿이 세운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소개 시간이 되자 모두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열심히 외워온 한국어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한국군 장교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최지윤 대위는 완벽한 영어로 미국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좋은 훈련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솔직히 조금 놀랐답니다. 첫날 훈련은 합동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저희는 혼합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최지윤 대위와 같은 팀이 되어 기지 주변 보안 작전을 담당하게 됐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작전 회의가 진행될수록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배운 대로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전술을 제안했지만 최지윤 대위는 한국군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중위, 당신의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우리 한국군의 표준 작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 대위님, 저는 단지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지휘관이 중재에 나섰고 양쪽의 의견을 조율한 계획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최지윤 대위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실전 훈련이 시작됐을 때 저는 최지윤 대위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팀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모든 상황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날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가 담당한 구역에서 갑자기 통신이 끊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당황했는데 바로 그때 최지윤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체 통신 채널을 열어주었어요. 스미스 중위, 우리는 항상 백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군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가 최지윤 대위를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실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된 거죠. 감사합니다, 최 대위님. 제가 배울 점이 많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군의 신속한 판단력과 유연한 대응을, 최지윤 대위는 한국군의 체계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공유했어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는 저희 팀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훈련 종료 후 저희는 소규모 파티를 열었어요. 그곳에서 최지윤 대위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처음에 느꼈던 거리감을 모두 녹여버렸죠. 우리는 서로의 군 생활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대위의 영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다니 감탄스러웠죠. 저는 그녀에게 한국군의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에 대한 감명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도는 미군의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꼈다고 말했죠. 최 대위는 겸손하게 웃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빠른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에서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자는 약속을 나누었죠. 그날의 만남은 제 한국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연합훈련이 끝난 후 최지윤 대위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지윤은 한국 생활에 아직 적응 중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그녀의 첫 번째 제안은 주말에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찜질방은 꼭 가봐야 해요. 지윤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사실 찜질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주말이 되자 지윤은 한국군 여군 동료 몇 명과 함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다들 편안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겉보기에 평범한 건물이었죠. 건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 락커에 넣고 카운터에서 손목에 차는 전자 팔찌를 받았어요.
지윤이 설명하길 이 팔찌로 시설 내에서의 모든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라 신기했죠. 그리고 여성 전용 탈의실로 향했는데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옷을 완전히 벗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들어가자라는 지윤의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텍사스에서 자란 저에게 공공장소에서 완전히 옷을 벗는다는 개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탈의실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피해 수건으로 몸을 가리거나 탈의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속옷을 그대로 입은 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윤은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웃으며 이것이 한국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모든 여성들이 편안하게 샤워를 하고 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 여군 동료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에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최대한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는 누구도 서로의 몸을 호기심 있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저 일상적인 목욕 문화였을 뿐이었죠. 목욕탕에 들어서자 다양한 온도의 탕과 샤워 시설이 있었고 지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그동안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윤이 준비해온 때밀이 타월로 저의 등을 밀어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그 기분 좋은 느낌에 감탄했답니다. 와, 이거 정말 좋다. 제 감탄사에 다들 웃었죠. 목욕을 마친 후에는 모두 같은 분홍색 옷으로 갈아입고 공용 휴식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다양한 온도의 찜질방, TV 시청실, 식당, 마사지 코너까지 있었죠. 특히 황토로 만든 황토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 독특한 열기에 놀랐습니다. 지윤이 황토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황토 바닥에 누워있으니 정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파나 사우나를 가도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황토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과 열기가 몸속 깊숙이 파고드는 기분이었어요. 20분 정도 누워있다가 나왔을 때는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몸 안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땀방울과 함께 빠져나간 것 같았죠. 지윤의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5시간 동안 저는 한국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여군 생활 차이,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옷을 벗은 것처럼 마음의 벽도 허물어진 것 같았죠. 지윤은 제게 한국 여성들의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미국의 운동 루틴을 공유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찜질방 식당에서 먹은 식사였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마신 식혜는 정말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그리고 계란과 라면, 김치는 찜질방의 필수 메뉴라고 했죠.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지만 그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답니다. 찜질방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중심이구나. 미국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가족,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윤과 다른 한국군 여군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우리는 같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찜질방 경험은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찜질방을 처음 경험한 후로는 저도 완전히 찜질방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힘든 훈련이 있었던 날이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면 어김없이 지윤에게 오늘 찜질방 갈까? 라고 물었죠. 어느새 이 한국만의 특별한 공간은 저에게 정말 편안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지윤과 한국군 여군 동료들이 주말에 서울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기쁘게 수락했죠. 미군 기지 주변만 맴돌던 저에게 한국의 수도를 구경할 기회라니 정말 신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여행 전날 밤, 저는 들뜬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답니다. 토요일 아침, 저희는 기지 앞에서 만났어요. 저는 당연히 렌터카나 택시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윤이 오늘은 KTX로 가자라고 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KTX가 뭔지 물어보니 한국의 고속열차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작은 나라에 고속열차가 있다니 상상이 잘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도시간 이동에 주로 자가용이나 비행기를 이용하니까요. 지유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장 가까운 KTX역은 지제역이에요라고 알려주었어요. 지제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역사에 제 입이 떡 벌어졌죠. 미국의 기차역은 대부분 낡고 오래된 느낌인데 이곳은 마치 공항처럼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자동 개찰구,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스크린, 에스컬레이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KTX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열차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좌석도 넉넉하고 편안했죠. 미국 암트랙의 좁은 좌석에 비하면 훨씬 쾌적했답니다.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고속열차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정말 놀랍다며 제가 감탄하자 동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몇 분 안 되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창밖을 보니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이 기차의 속도가 궁금해진 저는 지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KTX가 최대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지금도 거의 그 속도로 달리고 있을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암트랙도 타봤지만 이런 속도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마침내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기지에서 서울 중심가까지 딱 50분이 걸렸더군요. 믿을 수 없어. 미국에서는 이 정도 거리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텐데. 저의 놀라움에 지유는 서울에선 지하철로 못 가는 곳이 없다고 버스까지 합치면 차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나와 서울의 번화가를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주말 명동은 정말 인파로 넘쳐났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붐비는 거리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고함 소리나 불편한 상황이 거의 없었죠. 그날 저희는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북촌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남산타워도 올라갔어요. 모든 이동은 지하철로 했죠. 처음에는 복잡한 노선에 당황했지만 몇 번 타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시간 정확성에 감탄했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도착했거든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네요. 제가 말하자 지유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어야 하는지 깨달았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며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도 도입해야 하는데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죠. 미국에선 각 도시마다 다른 교통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날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어둠 속에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교통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마 믿지 않을 것 같았지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겼답니다. 한국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또 하나의 완벽하게 구축된 도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말이죠. 텍사스에서 자동차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활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편리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틈만 나면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여러 곳을 탐험했어요. 강남, 홍대, 이태원,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죠. 차 없이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미래를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최지윤 대위와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훈련이 없는 날에는 종종 기지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지훈과 함께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레이첼,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이 뭐예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역시 한국의 시스템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불편함이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일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지훈과의 대화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식사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데 지훈에게 한국 군대의 식사 시스템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군은 모든 병사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의 학교에서도 전문 영양사가 계획한 급식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그럼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점심을 직접 가져오나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미국의 현실을 설명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지만 그 품질이 종종 논란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오거나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지훈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들어봤지만 지훈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어요.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도 국가 장학금과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대학 학자금 대출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직장 내 성평등에 관한 대화였어요. 저는 미군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도전들을 이야기했고 지훈은 한국군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지만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진전이 놀라웠어요. 특히 지훈이 들려준 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정책은 미국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없어요. 회사마다 다르죠. 제 말에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최소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가 법으로 보장되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미국이 왜 선진국이라고 불리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것을 피하는 게 상식인데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CCTV 시스템과 낮은 총기 범죄율이 그 이유라고 설명해줬어요. 미국과 한국의 여군에 대한 인식 차이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은 여군의 전투 투입이 활성화된 반면 한국군에서는 아직 전투병과의 여성 비율이 낮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경우처럼 점점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두 나라의 발전 방향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지 낯선 파견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많은 점에서 미국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나라는 없겠지만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룬 발전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증조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미군 의료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그녀의 가족은 미국에 대해 특별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단순한 동맹을 넘어 깊은 역사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끼던 어느 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새로 부임한 미군들을 위한 환영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저는 오랜만에 미국인들과 한국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지금껏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의 문화에 녹아들다 보니 오히려 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환영회장에는 20명 정도의 신참 미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비쳤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한국 생활의 베테랑이라고 소개했을 때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어떤 질문이든 레이첼 중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이미 한국 전문가가 되었으니까요. 첫 질문은 예상대로 한국 음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김치가 정말 그렇게 맵나요? 한 병사가 물었죠. 저는 웃으며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의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입안이 불타는 듯한 느낌의 눈물까지 났던 기억.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식사 때 김치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모두가 웃었고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화제는 의외로 화장실이었어요. 미국 공중화장실은 정말 지저분하고 비데가 없는데 한국은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고 심지어 비데까지 있어서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제가 경험을 나누자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골 출신 병사들은 비데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듣는 눈치였죠. 저는 처음 한국 화장실에서 자동 센서가 있는 변기와 따뜻한 변자, 비누까지 모두 갖춰진 시설을 보고 놀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건 한국이 확실히 이겼어요. 라고 말하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우리의 일상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였죠. 먼저 주거 환경의 차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국은 집이 크고 마당이 넓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반면 한국은 아파트가 주류지만 대중교통이 최고예요. 제 말에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만으로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화적 차이로 다가왔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 병사는 텍사스 시골 출신이라 한국처럼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지하철이 새벽까지 다니는 환경이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죠. 이어서 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이 너무 싸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술값이 비싼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의심했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여기선 이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해준 후에야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으로 도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미군들은 주로 미국 시골 출신이 많아서 한국의 도시 환경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초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도시 야경,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들을 처음 보았을 때의 놀라움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IT 기술이 접목된 생활 시스템, 카카오페이나 배달 앱과 같은 편리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자 많은 이들이 감탄했어요. 여긴 마치 미래 도시 같아요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것을 꺼리는데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저는 지훈과 함께 새벽까지 놀다가 기지로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안전함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환영회가 끝나갈 무렵 한 여군이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사는 게 미국보다 더 좋아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다르다라고 대답했어요. 미국에는 미국의 좋은 점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만의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지내면서 미국이 배울 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새로 온 미군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엔 외국인으로만 한국을 바라봤는데 어느새 한국의 관점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더군요. 미국에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두 나라의 시선을 모두 경험해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는 그 감정이 기억조차 희미해졌어요.
대신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중,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1년 파견 기간이 끝났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연장 신청을 했고 다행히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좋은 시간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제 한국 생활의 마지막 임무가 될 거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2년 전 처음 참여했던 훈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제가 미군 측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임명된 것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는 한국군의 작전 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과의 협력도 매우 자연스러워졌거든요. 특히 최지훈 대위와는 말 한마디만 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훈련 첫날, 저는 제 팀을 이끌고 한국군과의 합동작전에 참여했어요. 한국군의 철저한 준비성과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그저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그 효율성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죠. 지훈도 미군의 유연한 대응 능력과 즉각적인 판단력을 높이 평가해줬어요. 훈련은 5일간 계속되었고 마지막 날 우리 팀은 최우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완벽한 협력의 사례로 꼽혔죠. 지휘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지훈과의 우정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한국의 문화와 군사 시스템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훈련이 끝난 후 기지에서는 작은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동료들이 모두 모여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지훈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을 준비해왔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냐는 지훈의 물음에 저는 잠시 한국에서의 인연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떠올랐고 어디든 빠르게 데려다주던 편리한 대중교통도 생각났어요. 밤늦게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던 안전한 거리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찜질방의 따뜻함까지 모두 그리울 테지만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큰 빈자리를 남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 특히 지훈이었죠. 그 말을 전하자 지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여성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쌓아온 모든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은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저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찾아와 준 것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제 짐을 들어주며 탑승 시간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지훈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야. 미국 가서 열어봐.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우리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출발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지훈의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2년 동안 제가 배우고 느꼈던 것들,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 같은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땅이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 저는 지훈이 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과 작은 태극기,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언제든지 놀러오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 따뜻한 초대의 말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살짝 고인 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왜 하필 한국이야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하고 아쉬워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빛내며 경청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해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려주는 한국의 모습이 마치 미래의 나라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장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저랍니다. 특히 주말마다 찾던 찜질방, 복잡하지만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던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의 우정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지난주에는 재배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꽤 늘었고 이미 한국에서의 근무 경험도 있으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만약 군 내에서의 재배치가 어렵다면 제대 후 민간 군사 계약직으로 한국에 돌아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다시 한국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라고 격려해주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의 일상을 전해주죠. 얼마 전에는 지훈이 동료들과 찜질방에 간 사진을 보내며 얼른 다시 가자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더 큰 그리움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재배치가 되어 다시 한국의 거리를 걷고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고 지훈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한국은 제가 경험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여군 레이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비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안전한 거리, 발달된 대중교통, 첨단 기술, 그리고 따뜻한 정문화까지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을 떠난 후에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레이첼의 모습에서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국제적 매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